이것은 이란 남부 지역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레드라인입니다. 이 행동의 결과로 공격이 시작된 지역의 연료, 에너지, 가스 인프라는 불에 타서 재로 변할 것입니다. 첫 기회에 우리는 미국 범죄자들의 비겁하고 침략적인 군대와 야만적이며 아이들을 살해하는 시온주의 정권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군인들을 바다에 던져야 하고 모든 자존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휘관들과 본인들의 목은 이슬람 전사들의 군화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전략적 혼란 속에서 전장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비범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지하의 비밀 전쟁실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란의 압도적인 작전의 타격에서 벗어날 유일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이 지역에서 떠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전능하고 지혜로운 신으로부터만 옵니다.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시죠. 이것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로 AP통신 제공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보부 장관 이스마일 카티브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AP통신으로 알려진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오늘 수요일, 즉 오늘 조금 전, 실제로 불과 몇 분 전에 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카티브의 암살은 이란의 고위 보안관리인 알리 라리자니와 준 군사조직 혁명수비대장,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병력인 다시지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전선에서 중대한 놀라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와이크, 즉 재무부는 2022년 카티브가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의 출생 연도를 1960년 또는 1961년으로 기재했습니다. 카티브가 이란 남부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카티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 시작. 여러 사이버 위험 요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랜섬웨어 공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이란의 주요 보안기관 중 하나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수요일 대화를 이어가며 이제 조나탄 사이에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이란 프로그램 연구 분석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나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보는 몇 분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특정한 암살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4시간 동안 사망한 다른 이란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즉 이란 정보부 장관 암살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우리는 이 암살의 물결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는 주로 주요 지휘 구조, 특히 군사 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부 장관과 몇몇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주로 내부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거리 시위를 막는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란의 시위 및 반대 운동이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좀 더 균형 잡힌 활동 여건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더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할 분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이 해군과 군사 자산을 제거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도시지역, 표적 암살, 그리고 탄압기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이란 고위 관리들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중 한 명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알리 라리자니 속보입니다. 어제 그는 최고 국가안보회의 소속이었고 정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조나단, 이 죽음이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의사결정의 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요. 이제 그게 누구든지,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슬람 공화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짧게 대답하자면 아무도 아니거나 몇몇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지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최고 지도자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고 통치할 능력이 있는지, 부상당했거나 혼수 상태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상 이슬람 공화국의 의제나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체제는 지도자가 없어져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급 장교이거나 여단장 혹은 일상작전에서 평범한 병사라면 최고 지도자가 있든 국가안보위원회가 있든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드론과 미사일로 민간 인프라, 이스라엘,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아와의 공격 이후에 그 비축분이 소진되고 그런 능력들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다시 내부로 시선을 돌려 시위대에게 발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란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라리자니가 누구였는지에 관해서는 그는 흥미롭게도 두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1월에 이란인 학살을 주도한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약 4만 명의 비무장 시위대가 사망하는 데 기여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도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국가안보 최고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역할에서 군 장교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스크바와도 긴밀하게 지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시각입니다. 따라서 그를 제거하는 것은 지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군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암살의 물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과거, 미래의 정권, 정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표적의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너선, 우리는 이란에서 생중계 영상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지금 막 하나가 들어왔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AP통신 제공이며 알리 라리자니와 관련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영상은 그 이란 고위보안관리의 장례식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거리에 나와 깃발을 흔들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장례식을 위해 모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전반적인 이란인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긴 혼합된 방송 같고 아마 국영통신사 출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곳에 있던 많은 시위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란 정권에 맞서 시위하고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에 항의하고 있었고 시위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해된 한 관리의 장례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곳에 사는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열이 보이고 이 갈등 속에서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그리고 사실 2월 28일 그 초기 공격 이후로 일어난 모든 전개와 관련해서도요. 저는 지배 세력과 국민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과 분열이 있는 다른 나라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외국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식으로 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퍼레이드와 시위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결코 이란인들의 감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병대 소속입니다. 바시즈는 기본적으로 해외 테러 조직 FTO로 지정된 테러 단체,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테헤란에서 자라면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실제로 버스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헤란에서 장례식이 열리면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홍보 관점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오이는 것이 실제 상황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세요.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결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도 갈등이 이 정도로 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이것을 정권에 의해 그들에게 강요된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선의로 협상하는 데 실패했고 양보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 인프라를 주요 목표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란인들은 이를 그렇게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란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란 대중을 소외시킬 요소들은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시간이 지나 생깁니다.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전쟁이 곧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들에 주목하세요. 이것이 이란 국민들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장에서 그들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hegando muito rapidamente. 여러분, 이란에서 얻은 몇몇 이미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나단, 그 정전 사태와 인터넷 전쟁, 그리고 우리가 이 시위가 시작됐을 때 봤던 통신 차단의 현황은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당신이 이번 인터넷 정전을 1월의 정전과 비교한 것이 흥미롭네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이란인들을 상대로 한 가장 긴 인터넷 정전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공개된 영상과 1월 내 제작된 영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월의 정전이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란에서 오는 어떤 정보도 실제로 받지 못했고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으며 현지에 있는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현지에 있는 이란인들로부터 정보, 영상, 이미지들을 받고 있으며 이것들이 센티콤과 이스라엘 국방군에서 나온 일부 발표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어떤 형태의 비상계획이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인들이 외부 세계와 쉽게 소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 차단이 있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보의 흐름은 실제로 1월과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도 더 많은 스타링크가 작동 중이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VPN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인 공격이 검열을 담당하는 건물들도 타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디지털 측면에서 이슬람 공화국의 탄압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물리적 탄압에 했던 것처럼요. 이제 살해된 이란 고위 관리 몇 명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또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속보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위된 부대의 지휘관이 제거되었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골란메자 솔레이마니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제거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표적이 계속 등장하고 매일 이란 고위 관리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이란에서 이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몇 명이나 관여하고 있나요? 그렇게 많은 고위 관리들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고위 관리로 간주될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정말 많고 서로를 빠르게 대체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헤란 정권은 결코 한 사람만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리비아나 카다피처럼 병렬적 기구 위에 세워진 체제였습니다. 옛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시니어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지도부 제거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자체로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규군이 있고 게다가 정치 지도부도 있는데 이들은 민간과 군사 양쪽 모두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 당신이 이 사람들이 넓은 네트워크를 가졌다고 한 건 맞아요.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란 인구는 9천만 명입니다. 정권 지지자 수에 대한 추정은 다양합니다. 인구의 10%에서 30%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백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수백만 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이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과 일부 지도자들을 제거해온 방식을 보면 우리는 아직 정치적 지도부를 실제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인물들은 군사나 정보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습니다. 둘 다 분명히 매우 정당한 표적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개혁파 진영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워싱턴이 내부 인물 중 일부를 활용해서 이들 중 몇몇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 혁명수비대가 이를 허용할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급한 두 사람 중 라리자니뿐 아니라 바시지 출신 올라무 레잘렘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의 역할이 엄격하게 국내치한 집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그와 그의 참모들에게 달려 있었고 그들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조율하고 실제로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워싱턴은 이미 군사력 약화를 위해 충분히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 중요한 전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제 함께한 전문가와 이 사안을 주시하는 기자 중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당국자들과 이란 당국자들 사이에 아마도 진행 중인 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몇몇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 이란에서는 누가 그들을 대표하나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어떤 종류의 협상이라도 누가 그 노력을 이끌게 될까요?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이 여전히 온전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안에는 많은 이런 이니셔티브를 이끌어온 외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권을 대표해 말할 권한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테헤란이 실질적으로 외교를 추구하는데 정말로 주저하는 이유 중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앉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쟁 종식을 원하며 어떤 양보를 제시할지 고민합니다. 또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전략을 세우고 워싱턴이 무엇을 원할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할지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여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평화 시기에도 그들은 바이든 정부와 선의로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 이전에는 그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압박이든 최대 화해든 전쟁이든 한밤중에 망치작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행동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테헤란의 태도 변화가 없었고 그들이 더 고립될수록 더욱 편집증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에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고는 곧 약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약해질수록 그들이 보여줄 가능성은 더 적어집니다. Qualquer sinal de compromisso.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장 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이란 내부와 지역적으로 그들의 국민과 지지 기반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무엇에 대해 협상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기도 하고 상황이 평온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펼친 점을 감안하면 워싱턴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 정권과 지도자를 제거하는 상황에서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영상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테헤란이나 이란의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생중계 영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 베이루트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이스라엘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조너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만약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특히 앞으로 12시간, 24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내부 억압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슬람 공화국의 무장기구를 직접 겨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평행 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만 명 아니면 10만 명 이상이 남아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제거된 인원이 많게 잡아도 10,000명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된 조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들이 탈영하거나 명령 불복종 신호들입니다. 모사드에서 실제로 이런 지휘관들을 위협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까운 부하들을 제거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스라엘이 소규모 분대와 부대에 대한 초국지적 타겟팅에 더 집중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이 사람들, 이 인원들로부터 탈영을 유도하려고 시도할지, 저는 내부 고발자의 어떤 정보든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 28일 이후 지금이 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나탄 사이의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이란 프로그램 연구 분석가님, 언제나처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